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아주 손쉽게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뉴욕에 있는 법원에 넘겨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끙끙 앓아오고 있던 알턴이 하나를 순식간에 빼내는데 성공을 했죠.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다음 목표는 어딜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로리다 마라라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에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것을 이제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간단한 기자회견 비슷한 것을 했었죠. 여러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콜롬비아, 그리고 쿠바, 그린란드, 이렇게 보면은 한 세 나라 정도가 일단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가 나라냐라고 보면은 덴마크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네 나라 정도가 지금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넷 중에 어딘가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손을 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다음번 타겟이 될 것이라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두 지역이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린란드 또는 이제 쿠바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쿠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쿠바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든 간에 뭔가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건 원치 않아요. 손쉽게 뭔가 타겟을 잡아서 상대방을 붕괴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쿠바는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린란드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안보 관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야 제발 이것만은요 라고 이제 말릴 상황인데, 쿠바의 경우에는 그럴 사람들이 없죠. 특히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쿠바에 대해서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크 루비오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힘이 실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쿠바는 조만간 내부적으로 붕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프레셔를 가하고 내부적인 분열을 유도를 하면 제풀에 꺾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뭐냐?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쳐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왔던 것이 가장 큰 것이죠. 사실 이 쿠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국민들의 대탈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쿠바의 인구는 1113만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 한참 미친 970만 명대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당장 한 130만 명 정도가 어디론가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 나라를 떠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에서 보시면 두 나라를 보시면 쿠바는 섬나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베네수엘라가 있죠. 이 카리브해에서 어떻게 보면 마주보고 있는 이 두 나라는 상호 서로가 순망치 않은 관계를 이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가 돕고 하면서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견뎌왔는데 이번에 한 축이 이제 무너지면서 쿠바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쿠바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 북한이 치렀던 고난의 행군 이런 것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바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관광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벌어왔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 관광객들의 쿠바 방문을 이제 대거 차단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바를 찾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50% 수준으로 급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쿠바의 지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테러 지원국을 방문한 사람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자 면제 이런 것들로 혜택을 볼 수가 없고 일일이 영사관을 찾아가 가지고 면담을 하고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굳이 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때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던 쿠바가 큰 돈 들여 주었던 이제 호텔이라든지 관광지들이 이제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2025년 1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4년 1분기에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코로나 이전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보면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통계를 찾아보니까 총 관광객은 이제 140만 명 정도가 이제 찾아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대비로 해보면은 한 20%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코로나 시기를 포함하더라도 20년 동안의 이제 최악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갈까를 찾아보니까 일단은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방문을 이제 줄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급격하게 많이 줄었고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 쿠바를 찾는 그러한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한창 쿠바 관광이 이제 절정기에 달았을 때는 한 47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3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반토막 났다 생각하면 이제 그냥 순수하게 봐도 16억 달러, 15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쿠바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도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탕수수 산업도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거의 유일한 이제 그러한 산업이죠. 사실 관광은 이제 서비스업이고 직접적으로 관광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연관되는 서비스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쿠바 GDP의 75%는 이제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폭망을 하다 보니까 2년 연속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뭐 불보듯이 뻔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쿠바를 최근에 찾은 사람들은 많은 불만을 이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음식이 메뉴판에 없는 게 대부분이다. 내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지 부족 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퀴벌리 천국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청결 이런 것들을 유지할 만큼의 능력을 지금 상실하고 망해가고 있는 것이 쿠바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광객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찾아오는 사람이라 볼 수 있지만 쿠바 국민들을 진짜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식량 부족 문제가 현재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쿠바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도 지금 살 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노점에서도 뭐 먹을 만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쿠바 사람들이 한 달에 필요한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맛이 아니고 영양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어떤 영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만 페소, 쿠바 페소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쿠바 사람들의 이 합법적으로 받는 돈으로는 뭐 한 달은커녕 하루에 두 끼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3만 페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 3만 페소를 내가 월급을 받으면 다 식비로 지출하면 자고한 적정 식량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쿠바의 최저임금이 얼마냐면 월 2,100페소입니다. 2,100. 그러니까 최저임금 한 달 임금이 내가 한 달 동안에 적절하게 먹어야 될 식량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페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금 받아가지고는 정말 이틀치 식량 사기도 바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14달치의 최저임금 또는 19달치의 뭐 최저연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평균적인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5명이 모여 돈을 내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이제 음식을 살 수 있다라는 정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만 페소라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대학 교수, 의사들의 급여의 이제 월 급여의 한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굶주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엄청난 이제 식량난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당 그러니까 450g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500g 정도로 잡으면 쌀 같은 경우에는 1파운드에 375페소라고 그러고요. 콩은 500페소. 그다음에 계란 한 판 같은 경우에는 3,900페소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으로서는 뭐 하나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급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작동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것마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밸런스를 맞춰서 이것을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2024년 5월달 이후부터는 일단은 배급에서 계란이 제외됐습니다. 공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식용유도 사라졌고요. 커피도 없어지고 닭고기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뭐 흑설탕, 나머지 조금 뭐 이런 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쿠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식량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유일한 조달 방법은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외화 상점을 가는 겁니다. 즉 해외에서 친인척들이 있어서 나한테 달러를 보내주면 그 달러를 가지고 외화 상점에 가면 다 있어요. 생필품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이제 굶어 죽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량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다라고 보면 최근에 쿠바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제 정전입니다. 정전. 쿠바는 이제 1980년대까지는 소련의 지원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관리를 해왔는데 1990년대부터 이제 소련이 망한 다음서부터는 이제 석유를 받을 데가 없었죠. 그래서 정전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로부터 이제 원유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래도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025년서부터는 뭐 전국 단위의 이제 정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러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 정전이 돼 가지고 스마트폰 이제 불빛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온 시내가 이제 암흑천지가 돼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점점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최대 20시간씩 이제 정전이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한 2,95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이제 필요한데 실제로 공급량은 한 1,550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블랙아웃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된 전력의 공급 기관은 대형 화력 발전소입니다. 한 8곳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 화력 발전소들이 이미 이제 50년을 훌쩍 넘을 정도로 낡았을 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석유를 태우는 이제 그러한 화력 발전소인데 연료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제 가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당 부분의 전력이 생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큰 어려움을 이제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쿠바 자체적으로도 석유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쿠바 석유를 일단은 쿠바 자체 원유를 투입해가지고 발전소를 돌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품질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제 그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제 작업을 거쳐가지고 뭐 불순물도 제거하고 적정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입을 하다 보니까 발전 설비들이 더 급격히 노후화되고 고장 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쿠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분산형 전원. 근데 분산형 전원이라고 해서 이제 태양광이 아니고 소규모 디젤 이런 것들을 전국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러한 작업을 전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쿠바에 대해서 국교가 수립되기 꽤 이전에 꽤 많은 양의 이제 디젤 발전기를 수출했던 이제 그러한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쿠바 지폐에 보면은 소규모 이 디젤 발전기가 이제 찍혀 있는 이제 그러한 정도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소규모 디젤 발전기들도 당연히 연료가 부족하니까 가동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쿠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그러한 불시 정전을 하루에 이제 평균적으로 9시간 정도를 이제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낫지만 지방 같은 경우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하루 2시간 전기가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쿠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소련과 논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 3곳 정도를 건설하자라고 했었는데 소련 이제 붕괴 이후에는 다 실패를 이제 한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쿠바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으니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빨리빨리 했었으면 이러한 문제를 좀 그래도 타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뭐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돈이 없는 와중에도 전체 전력의 생산의 95%를 이제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절반을 이제 수입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쿠바도 생각이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이제 급속도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개의 컨테이너에 태양광 패널 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쿠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들 가운데 27%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태양광 설비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8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완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먼저 쿠바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 좀 관심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쿠바의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양광뿐만 아니고 이 쿠바는 정말 그 좋은 자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당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발효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바이오매스 연료로 활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매스를 하고 싶어도 쓸만한 게 없는데 이 제일 좋은 게 사탕수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 들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쿠바의 사탕수수 산업은 지금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설탕을 지배하던 쿠바가 지금은 설탕을 수입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직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 20억 달러 정도의 돈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화석 연료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점점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근근히 그래도 버티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압송돼 가면서 그나마 믿고 있던 한 축이 무너졌다라는 점에 쿠바로서는 더 큰 위기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는 하루에 석유가 한 12만 배럴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쿠바가 생산하는 석유가 하루에 한 4만 배럴 정도 돼요. 그러면 하루에 8만 배럴을 일단 들여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로부터 들여왔냐? 이제 멕시코 그리고 베네수엘라 두 나라로부터 대부분의 양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대부분을 들여왔는데 2023년부터 이제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양이 좀 증가를 해서 하루에 한 2만 배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 베네수엘라하고 쿠바는 과거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서로가 이제 동지적인 우린 관계다라고 하는 이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5만 배럴 정도까지를 무상으로 쿠바에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멕시코에서 한 2만 배럴 정도 들여오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5만 배럴 정도 들여오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베네수엘라가 5만 배럴을 꼬박꼬박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한 3만 에서 4만 정도를 준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자기들 전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외 시장에 다시 내다 팔아서 여러 가지로 또 요긴하게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작년 2025년부터 이제 쿠바의 에너지 사정이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어려워진 것은 뭐냐? 멕시코가 쿠바에 대해서 판매량을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도 산유국인데 최근에 생산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공급하는 양 자체를 이제 줄인 거죠. 그래서 많이 공급할 때는 하루에 한 2만 배럴 정도 공급했는데 지금 하루에 5천 배럴 정도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점점 자국산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루에 한 2만 배럴, 2만 5천 배럴 뭐 이 정도 수준보다 못한 그런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로부터 공급받던 원유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6만 9천 배럴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배럴 정도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이 날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해상 봉쇄와 관련돼 있는 석유 수출과 관련된 것을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지금 쿠바의 농업, 전력 생산 모두 다 큰 위기를 이제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쿠바가 이런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과거 같으면 러시아가 등판을 해줬어요. 러시아가 등판을 해가지고 원유를 좀 지원을 해주면서 쿠바가 이 위기를 넘어가도록 이제 해줬는데 아직까지 지금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큰돈 들여서 돈을 벌어올 거다 생각했던 관광 산업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나 멕시코로부터 지원이나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던 원유도 지금 도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떤 한 나라가 에너지원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판멸적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베네수엘라로부터 공급받던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당연히 국내에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해외 다른 나라에 돌려막기로 팔아가지고 외화를 벌어서 급한 대로 불을 꺼왔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는 쿠바 사람들이 한 15,000명 정도 가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가안보, 방첩, 뭐 기타 등등 엔지니어, 보건의료 해서 사실 베네수엘라의 주요한 영역에 대해서 쿠바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이 사람들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이제 달러로 이제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이 쿠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것마저 이제 끊기게 되면 정말 쿠바에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다음 차례가 있다면 이제 쿠바가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 또 그린란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린란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의 다음 목표 과연 어딜까라고 해서 위기에 직면한 쿠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